목걸이 설명 시간입니다. 목걸이는 당연히 줄도 들어가야죠. 지금은 대략 이렇게 줄을 만들어 놨었는데요. 이 줄 끝에는 이런 SR고리, SR고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목걸이 뒷장식이 있는데 SR고리하고 A바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 A바는 더 클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1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더 크죠. 그래서 이 목걸이를 만들 때 얘네 둘 SR이나 A바를 붙이기 전에 줄만 통과를 해서 통과하고 나서 얘를 붙여줄 거냐, 아니면 줄을 완성한 후에 A바를 이 삼각고리에 통과시킬 거냐에 따라서 이 삼각고리의 빈 공간의 크기, 전체적인 크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얘를 삼각고리를 어느 부분을 터서, 이게 지금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얘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만약에 아니야, 나는 삼각고리를 건드리지 않고 이 녀석 연골이라고 부르죠. 그럴 겁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연골이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터가지고 이 연골이를 이용해서 여기다 끼울 거다 라고 했다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 끼우고 삼각고리 끼우고 나서 얘를 좀 꾹 눌러서 이게 땜을 해야겠죠. 근데 앞에서 봤을 때 땜을 잘하면 상관이 없지만 잘 못하게 되면 여기가 지저분한 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땜하는 부분이 가까이 붙겠지만, 어찌됐든 얘가 지저분한 게 싫다 라고 했다면 이 녀석 어딘가에는 터져 있어야겠죠. 삼각고리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가지 모양의 삼각고리가 나오고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삼각고리, 아니면 어딘가가 터져 있는 삼각고리,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걸이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 녀석도 달라지게 되겠고 이 녀석도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은 그냥 줄을 통과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얘도 예뻐 보이게 그냥 해놨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어느 곳을 분리를 시킬 건지 그걸 꼭 정하고 작업을 시작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야죠. 일단은 얘를 보조선을 하나 그리죠. 한 0.3 정도. 이것도 좀 여유를 많이 둔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요렇게 되는 거나 그려야죠. 난집을 그릴 겁니다. 난집은 여기에 딱 맞춰서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 사이즈 맞춰가지고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일단 돌려보죠. 설명을 위해서. 위에서 봤을 때 난집이 좀 보이게 되면 좀 싸 보이게 되죠. 저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경을 써서 한다면 딱 맞게 하고 딱 맞게 끼워서 되겠죠. 근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쓰죠. 많은 신경을 쓰진 않을 겁니다. 얼른 후딱후딱 끼워서 얼른 출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정성을 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성을 다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뭔가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얘를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굳이 딱 맞출 필요도 없죠. 이 정도로 들어가게 하죠. 이거는 정성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닌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했다고 합시다. 그게 가장 좋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대략 한 0.3? 0.3도 전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한 0.4로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기록 0.4 간격 띄우기. 일단 한번 보는 거죠. 이건 제 작업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여기 넘어가는 건 잘라버릴 거예요. 형태를 대략 보시고. 자, 제가 왜 여기를 0.3 정도 했냐면, 자, 목걸이를 다 만들고 나서
자, 목걸이를 뭐 만들었죠. 얘가 보석이 난집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계속 얘가 제 가슴을 때리겠죠. 아파요. 그래서 살짝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짝 띄워주는 정도를 여기 이제 큐렛 부분이라고 하죠. 스톤의 뭐 다이아몬드 명칭을 검색해 보시면 여기는 큐렛, 그리고 여기 길게 요렇게 여기는 거들 부분입니다. 일단 요것만 알아도 되죠. 거들, 큐렛 부분은 뾰족하니까. 만약에 진짜 다이아몬드일 경우에는 정말 큐렛 부분을 보호를 해줘야죠. 큐렛은 쉽게 어떤 외부 영향을 많이 받겠죠. 날카롭기도 하고 뾰족하니까.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죠. 자, 그리고 네, 이렇게 됐으면 뭐 대충 된 것 같고, 이 녀석을 가지고 난집을 짜야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뭐 직접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 회전이 이 안에 있죠. 그리고 뭐 지금은 뭐 변형 가능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리고 말 건데요. 별 신경 안 써도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네, 이 녀석을 이렇게 그대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하셔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네, 가운데를 틀 수 있으면 트는 게 좋습니다. 이걸 뭐 이중태 난집이라고 부르죠. 왜 트냐 하면 금이잖아요. 비쌉니다. 그래서 터줘야죠. 물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아닐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이 녀석 커터, 얘를 차집합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녀석을 전 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커터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니까 원을 하나 대충 그립니다. 적당한 크기로 해주세요.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줄이고, 대충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6개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 로프트 히스토리로 심 확인, 엔터, 직선 단면 확인 하시고, 슬슬 또 만져야죠. 그냥 3D 스케일 할게요. 하고 나서 좀 눌러주고, 그 다음 쭉 적당히 맞추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뭐 3mm, 지금 이게 스톤이 3mm 짜리 라운드 스톤인데, 아무리 3mm에 뭐 맞춘다고 해도 큐빅이나 다이아몬드가 정확히 3mm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거들도 더 두껍습니다. 얘가 뭐 이렇게 나오면 예쁘고 좋겠죠. 딱 이제 뭐 이게 브릴리언트 컷일 것 같은데, 자, 얘가 이렇게 되면 참 예쁘겠지만 사실은 거들은 더 두꺼울 겁니다. 그리고 네, 0.08이 돼야 예쁜 건가 보네요. 그리고 이 큐빅은 비싼 큐빅도 있고 싼 큐빅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비싼 큐빅이면 네, 귀금속 쪽에 쓰는 큐빅은 뭐 웬만한 비싼 큐빅을 쓰려고 하겠죠. 하지만 뭐 단가를 낮추려면 저렴한 큐빅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딱 보면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겠던데요. 뭐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단지 루페를 들고 봤을 때 얘가 모양이 일정하면 그건 좀 비싼 거고, 일정하지 않으면 좀 저렴하고, 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볼 일 거의 없고요.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얘가 두껍습니다. 여기보다 더 두꺼우니까 좀 적당하게 두껍게 해주시고, 액세서리 쪽은 더 두꺼워요. 더 싸서 저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부터 뭐 비싼 거는 뭐 일정하고 싼 건 좀 일정하지 않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싸고 좋은 것도 있겠죠. 뭐 어찌됐든 제가 일을 해봤을 때 액세서리 쪽은 거들이 더 두꺼웠어요. 그리고 좀 더 일정하지가 않았죠. 귀금속 쪽은 좀 일정했었고, 네, 이 거들도 두껍지 않았어요.
그건 뭐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커터를 적당하게 만져주죠. 항상 3D 스케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2D 스케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둥그런 모양이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 경사보다 더 내려줘야죠. 여유 공간을 두세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이쯤에서 뭐 스톤이 얹힐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건 상당히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네,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뚜껑을 닫으면 되겠네요. 뚜껑을 닫고 이제 뭐 만들었으니까 숨기고요. 숨겨주고, 커브도 신경 쓰이니까 숨기죠. 뭐 그냥 지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우죠. 그 다음 선을 아까 그렸었는데 제가 또 지웠군요. 얘를 뺄 거 생각해서, 얘가 이만큼이 날아가겠죠? 그거 생각해서 남는 게 또 너무 약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얘도 0.4 정도 올라오면 0.4 얼마가 남나요? 얘가 네, 0.4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남는 공간이 너무 좁아 버리면 출력하다가 붙겠죠. 뭐 출력기마다 다릅니다. 뭐 경화 한 레이어를 쌓을 때 뭐 어느 정도 시간을 경화시키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리고 뭐 어떤 레진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지만, 얘가 막 이렇게 막 좁아, 구멍은 뚫긴 뚫었는데, 그러면 네, 붙어서 나올 겁니다. 전 차집합하기가 좀 귀찮아서 이렇게, 또다시 열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캡이라고 씁니다. 그럼 뚜껑을 닫겠죠. 이건 뭐 제 취향이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뭐 발이 뭐 여러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발을. 근데 뭐 어때요? 원기둥도 전 좋습니다. 파이프, 둥근 끝마금, 뭐 지름 한 0.5 정도, 히스토리 기록 0.5. 그리고 위에서 한번 보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좀 얇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발은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얘가 만약에 뭐 보석, 뭐 다이아몬드야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싼 건데. 뭐 저의 개인적인 뭐 의견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뭐 동의하는 의견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네, 0.1.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탁 이렇게 남았어. 막 스톤이 정말 이만해요. 커터만해. 라운드 스톤이 커터만하고 요만큼이 딱 남았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이 들어와 있고, 0.08 대충 0.1이죠. 얼마만큼이 남아 있는지. 샤프심이 0.5라니까요. 아무리 뭐 방울정을 잘 때린다고 해도, 방울정을 안 때리고 이거 뭐 집게로 한다고 해도 너무 얘가 많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짧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남는 것도 얘가 0.5니까 한 0.4 정도 남으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다면 거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짧은 거보다는 긴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면 자를 수가 있는데 짧으면 그걸 또 어떻게 붙여요. 힘들죠. 이 정도면 전 적당한 것 같은데요. 제 눈대중이라서. 네, 뭐 이 정도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이 튀어나오기도 할 수 있지만 들어가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생긴 거는 되게 간단한 모양이잖아요. 어떤 뭐 라이노의 기초적인 것 조금만 공부를 해도 이런 난집은 금방 그릴 겁니다. 근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선 기능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이 녀석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주고 있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거겠죠. 얘도 자를게요. 난집이면 스톤을 잘 받쳐야 되고 스톤을 잘 잡고 있어야 되죠. 난발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자기 본연의 기능을 다 하느냐, 기본의 뭐 기능에 충실하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발 길이, 뭐 발 두께, 얘는 뭐 만약에 발 2개짜리면 어렵겠죠. 너무 약해서. 발 4개면 뭐 이 정도로 얇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는 좀 발을 두껍게 쓸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또 발을 최대한 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엔 이래요. 뭐 그런 말을 쓰기는 좀 힘들죠. 요즘에 니네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많이 보세요. 뭐 반지 그림이든 뭐 반지 사진이든 목걸이 사진이든 구글 검색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스톤을 몇 밀리짜리 썼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아, 대충 이 정도 비율의 발을 쓰는구나. 그걸 보시면 감이 잘 잡히겠죠? 뭐 대충 사진이 있으시면 사진 여기 라인으로 갖고 와가지고 뭐 5mm짜리 스톤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5mm짜리 스톤에 맞춰서 이 원에 맞춰서 사진을 줄이시면 되잖아요. 스톤이 이 원 안에 들어오면 짝 사진 정렬하고 여기 발 그림이 있겠죠? 발 사진이. 그럼 발을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보면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 이 브랜드는 이 정도의 발을 쓰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발을 그리고 나서 야 이게 발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야 명품 브랜드는 이 정도 비율의 발을 써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원형별 4개 해주고요. 그 다음 장인 거 풀고, 네, 그룹 찍겠습니다. 그룹 찍고 45도 돌면 되겠죠. 요거 뭐 클릭하셔가지고 아이고 요거 클릭 45 하셔도 45도로 돌겠죠. 근데 뭐 이렇게도 있을 수가 있죠. 목걸이가 이렇게도 발이 정렬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정렬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연고리 뭐 제가 생각하는 사이즈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안쪽에 대충 0.5mm 짜리 어떤 파이프를 쓸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0.4 정도? 0.4라고 합시다. 0.4에서 0.5. 그래서 뭐 0.7이면 괜찮겠다라고 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름은 두 번째, 이 이제 연고리의 두께겠죠. 얘는 뭐 0.4 정도면 괜찮아 라고 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얘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을 테고 그럴 거니까. 자, 그리고 얘가 너무 위에 가서 붙어도 안 되고 아래 가서 붙어도 안 되겠죠. 얘가 뭐 목에 달랑달랑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뭐 어딘가 잘못 붙이면 이 녀석이 좀 기울어질 수도 있겠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를 봤을 때 얘 나름의 무게 중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 무게 중심에 맞게 하시면 되겠지만 정확하게 모르죠. 대략 뭐 여기도 뭐 이 정도 금속이 있고 여기도 이 정도 금속이 있으니까 비슷하겠거니 하고 저는 이 정도에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전 영상에서 제가 막 사부작 뭘 했죠. 여기서 얘가 만약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좀 약할 수도 있겠죠. 주물 왁스, 그러니까 초라고도 하죠. 초 뽑고 나서 얘를 살짝 건드리면 똑하고 부러질 수도 있고 약할까봐 뭔가 이렇게도 덧댈 수도 있고 저렇게도 덧댈 수 있고 아니면 연고리를 컨트롤 포인트 편집으로 늘려서 붙여줄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원 하나 그리셔가지고 원 하나 그렸죠. 저는 이제 중앙에 점을 맞추기가 싫어서
그리드 스냅 해가지고 대충 한 겁니다. 그 다음 직선 돌출을 하죠. 그 다음 저건 지워버리고 이렇게 기둥을 하나 또 대줄 수가 있는 거죠. 약할까봐, 만약에 약하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지금 뭐 대충 됐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네 그렇게 큰 상관이 없군요. 얘가 뭐 약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대줄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 영상에서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일단 뭐 난집은 다 끝났죠. 숨겨보고 뭐 별 이상 없죠. 네. 그 다음 요거 만들어야죠. 어떤 사이즈 상관없이 그냥 대략적인 형태 만드는 거 너무 쉽죠. 이런 건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중심선 하나 그어 주시고 그 다음 네,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대충 했습니다. 그리고 미러 히스토리로 전체적인 균형을 또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삼각구리가 양쪽으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에만 볼록하고 아래는 평평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리잖아요. 저는 언제나 정답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 스타일인 거고 그때그때마다 뭐 어떤 아니면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엔 추세가 이래요. 뭐 요즘엔 이렇게 그래요. 그런 거는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회사에서 뭐 발들은 어떤 두께로 쓰는지, 난집은 어떤 스타일인 건지, 삼각고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그 다음 여기서 네, 여기 안에 기울이기가 있을 겁니다. 기울이기 복사는 안 하고요. 기울여 줍니다. 높이의 변화 없이 기울여 주는 거죠. 포인트의 변화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점을 켜보면 네, 포인트 개수 똑같죠. 이 녀석도 아이고 딱 라이트 위에서 보면 동일한 위치에 포인트가 있죠. 그냥 옆으로 기울였을 뿐이니까요. 숨겨주고 그 다음 이 녀석을 그냥 결합하죠. 결합하고 얘 킹크는 싫으니까 꼬인점은 싫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균일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좀 싫긴 한데 일단 서피스로 만들죠. 느슨하게 네, 그리고 커브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 봐서 여기서 모양을 좀 잡죠. 이렇게 해서 얘가 좀 좁다 싶으시면 늘리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갈 기둥 같은 게 대충 어느 정도의 사이즈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뭐 얘는 0.4, 0.5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저는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보려면 두께를 한번 줘야죠. 한 0.4 정도 줄게요. 0.4 정도 하시고 반전 솔리드 아니요 느슨하게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남는 공간이 A바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체인만 들어갈 수 있냐 이 남는 공간을 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저는 그냥 마냥 예쁘게만 그릴 거니까요. 지금 별 상관이 없네요. 이렇게 하고 네. 얘가 살짝 벌려져야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퉁 어떻게 잘려야 되잖아요. 보시면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아이고, 얘도 같이 나오면 되겠네요. 들어가야 되니까 충분히 이 안쪽도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네, 이 안쪽이 얘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주죠. 얘도 살짝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너무 딱 맞아버리면 안 되니까 적당히 여유 있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제 스타일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딱 맞게 하고 싶으면 딱 맞게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좀 더 뭔가 좁게 해주려면 좁게 하는 거고, 넓게 하려면 넓게 하는 건데, 얘를 잘라서 연고리에 끼울 거냐, 삼각고리를 잘라서 연고리에 끼울 거냐, 아니면 연고리를 자를 거냐에 따라서 형태는 달라집니다. 제가 자주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대략 가운데로 왜 안 맞춰졌을까요? 맞추고 그 다음 점을 켜고 늘려주고, 얘도 살짝 늘려주고, 이 정도 여유 줄게요. 그 다음 지금은 네, 여기가 좀 신경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이 안쪽을 제가 손을 봤던 겁니다. 지금 그냥 평평하게 할게요. 시간 관계상 좀 더 예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좀 위에서 봐서 안 보이는 게 좀 좋더라고요. 살짝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삼각고리는 옆면에 또 광도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평평하게 있는 것은 네. 지저분하니까 광을 내겠죠. 이렇게 해서 좀 이왕 이렇게 평평하게 했다면 이걸 맞춰줘야죠. 줄질하기도 쉽게, 깔끔하게, 손질하기 쉽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게 너무 딱 맞네요. 잘못 만든 것 같은데 뭐 그냥 진행을 하죠. 결합하고 제가 좋아하는 뚜껑 닫기 했습니다. 그 다음 안쪽을 굴려버리죠. 뭐 그럼 안쪽을 굴리죠. 굴린다는 건 필릿을 하는 겁니다. 0.2 하고 다 선택하고 이렇게. 오, 터졌군요. 0.2 안되고 0.18로 해야겠네요. 얘가 0.4니까 0.2는 너무 딱 맞는 숫자라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네. 위에서 대충 썰어주면 되니까 어떤 뭔가를 또 하나 만들죠. 그 전에, 굴리기 전에 이걸 먼저 뭔가 하나,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박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끝부분이 동글게 되게 하려고 자를 거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뭐 연속성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해주고 결합하시고 그 다음 얘를 동그라미 하나 대충 그려볼까요? 0.4 0.45 충분하네요. 이 정도로 선을 하나 더 그려주고 이 두 개의 커브, 세 개의 커브겠군요. 이 녀석을 가지고 요거 원래 개체 삭제 안 하고요. 아이고 하고 이 녀석을 돌출하겠습니다. 솔리드 예, 그냥 바로 커브 치우고요. 적당하게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작아져야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그 다음 얘를 0.18로 날려주고, 얘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얘도 굴릴 거니까요. 한 뭐 0.2 저절로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도 됐죠? 그 다음 여기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군요. 이게 참, 일단은 네, 한번 빼보죠. 제가 너무 막 그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대충 자르죠. 안 보이게 자르면 되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얘를 자릅니다. 직선으로 자르니까 뚜껑도 막히겠죠. 필요없는 커버 지워주시고, 그 다음 뚜껑을 막습니다. 바보짓을 했군요. 바보짓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얘는 한쪽은 이걸 안 했구나. 당황했나 봅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하고 5 정도만 갈게요. 이게 뭐 헷갈려서. 그 다음 결합하고 뒤집고 얘를 차집하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5만큼 왔으니 5만큼 가면 되겠죠. 아무 이상이 없죠. 그 다음 얘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나? 없네요. 돌출 하시고 얘를 차집합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좀 누더기 같지만 얘를 그룹 지으면 된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건데 지켜줄 게 많은 거죠. 미리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거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삼각꼬리 쪽을 틀 거냐, 옆구리 쪽을 틀 거냐, 그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A바, 아까 요 녀석이 A바예요. 이 녀석은 S알골이고, 뭐 뭉뚱그려 말하면 그냥 목걸이 뒷장식인 거죠. 목걸이 뒷장식인데 S알골이 A바. 그래서 A바를 통과할 거냐 아니면 체인만 통과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 삼각꼬리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옆을 이렇게 딱 깨끗하게 평면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위를 둥글둥글하게 할 거냐, 뭐 그런 거는 좀 나중 일인 거죠. 먼저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얘를 틀 거냐 얘를 틀 거냐, A바가 지나갈 거냐 체인이 지나갈 거냐, 여기야 뭐 이중태로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의 면으로 할 거냐, 그거는 별일 아니죠. 나중에 바뀌더라도 그냥 면 하나 띄어서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만, 얘는 좀 일이 커지죠. 얘도 일이 커지고, 네, 얘도 좀 그런 거겠죠. 그리고 얘를 뭐 잘라서 할 거면 연고리를 너무 타이트하게 연고리를 잘라서 얘를 끼울 거다 라고 했다면, 얘를 자르면 한 뭐 이게 몇 미리 정도 되지? 톱이 제일 얇은 게 몇 미리였죠? 뭐 대충 이게 뭐 0.2다 0.2 0.2면 저는 캘리퍼스 가지고 0.25를 한번 보죠. 네, 좀 아주 얇은 톱은 0.25 0.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얘에서 이만큼이 잘려 나갈 거잖아요. 이렇게
잘라야지. 잘라 나갑니다. 그러면 얘를 또 다시 눌러줘야 되죠. 누르게 되면 이 빈 공간은 더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좀 더 여유 있게 빈 공간을 좀 더 크게 해줘야겠죠. 만약에 여길 잘라서 여길 땜으로 할 거라면. 그래서 미리 그런 걸 다 고려를 하고 연고리의 크기, 이 빈 공간의 크기, 그런 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